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17세 이하 아시아 국가대표 최강팀을 가리는 AFC U17 아시안컵이 마침내 4월 4일자로 개최가 되었고, 우리나라 대표팀은 이번 대회에서 1포트에 배정이 되어 예멘, 아프가니스탄, 인도네시아라는 수월한 조편성을 받아 결국 2승 1패의 성적으로 8강 진출 및 U17 월드컵 본선행 티켓을 따냈는데, 반면 중국 대표팀은 U17 아시안컵 첫 경기부터 사우디아라비아 대표팀에게 패배를 당했고, 이어진 우즈베키스탄 대표팀과의 경기에서도 패배를 당하면서 중국 대표팀은 2005년 피파 U17 월드컵 본선 진출 이후 20년 만에 월드컵 진출에 또다시 실패하는 결과를 얻었고, 중국 내에서는 정말 엄청난 열등감과 함께 중국 대표팀의 실패를 다른 곳으로 돌리는 추한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있었던 AFC U20 아시안컵에 이어 이번 4월에는 17세 이하 아시안컵인 U17 아시안컵이 개최가 되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지난 U20 아시안컵과 포맷이 비슷한 대회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번 U17 아시안컵은 U20 아시안컵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연도 하반기에 있을 피파 U17 월드컵의 아시아 예선으로서 역할을 하는 대회이고, U20 아시안컵과 다른 점이 있다면 U17 월드컵은 무려 48개국이 본선에 나서기 때문에 많은 아시아 팀들도 대회에 나설 수 있는 만큼 4강까지 올라가야만 월드컵에 나가는 20세 대회에 비해 U17 아시안컵에서는 조별 라운드만 통과해도 월드컵에 참가할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표팀은 이번 U17 아시안컵에서 예멘, 아프가니스탄, 인도네시아라는 아시아 최약체급 팀들과 한조에 편성이 되면서 정말 최고의 대진을 얻었고, 1차전 인도네시아 대표팀을 상대로 패배를 당하긴 했지만 이후 두 경기를 내리 잡으면서 8강 진출에 성공, 이번 대회 가장 큰 목표였던 피파 U17 월드컵 본선행 티켓도 따내는 좋은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이번 대회 조편성 역시 사우디아라비아, 우즈베키스탄, 태국이라는 만만치 않은 대진을 받으면서 대회 시작 전부터 탈락의 그림자가 드리워졌고, 중국 대표팀은 이번 AFC U17 아시안컵 1차전부터 사우디아라비아 대표팀이라는 굉장히 만만치 않은 팀을 상대로 첫 경기를 치러야만 했는데요. 중국 대표팀은 사우디아라비아 대표팀과의 1차전 경기에서 시작부터 상당히 밀리는 경기를 하면서 전반전에만 2골을 내줘 0대2로 전반전을 마쳤고, 중국 대표팀은 90+8분 시점에 간신히 한 골을 만회하긴 했지만 1대2 패배로 사우디아라비아 대표팀과의 1차전 경기를 마무리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중국 대표팀의 다음 상대는 아시아 유스 최강팀 중 하나인 우즈베키스탄 대표팀이라는 다소 부담스러운 상대팀이었는데, 그리고 중국 대표팀은 놀랍게도 장청루이 선수가 33분 시점에 선제골을 터뜨리면서 기적을 써내는가 싶었지만, 중국 대표팀은 전반전 추가 시간에 사드리딘 카사노프 선수에게 동점골을 내주면서 전반전을 1대1의 스코어로 마쳤고, 후반전 막판 아실베크 알리에프 선수에게 치명적인 역전골을 내주면서 중국 대표팀은 우즈베키스탄 대표팀과의 이번 2차전 경기를 결국 1대2 역전 패배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대표팀은 이번 경기 패배로 인해 A조에서 2패로 탈락을 확정짓게 되었고, A조에서는 중국을 꺾은 사우디아라비아 대표팀과 우즈베키스탄 대표팀이 아시안컵 토너먼트 라운드에 진출하게 되면서 피파 U17 월드컵 본선 진출권도 따내게 되었는데요. 중국 대표팀은 앞서 언급했듯이 2005년 피파 U17 월드컵 출전이 마지막 기록일 정도로 무려 20년 동안 U17 월드컵 무대와 이연을 맺지 못하고 있고, 이번에도 실패를 하게 되었는데, 중국 내에서는 정말 엄청난 열등감과 함께 중국 대표팀의 실패를 다른 곳으로 돌리는 추한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언론인 미하오 위안은 장문의 기사를 게시했는데, 그 기사에서 그는 중국 청소년 대표팀 코칭 스태프 내부에 갈등을 폭로했다. 미하오는 원래 기사에서 이렇게 썼다. 카미무라 케니치 감독은 중국 U17 대표팀을 지도하면서 여러 명의 일본인 코치를 데려왔다. 그들의 이력서, 경험, 그리고 그룹 훈련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은 분명히 카미무라 케니치만큼 좋지 않았다. 심지어 그들은 매우 비전문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광저우 RNF에서 그들과 함께 일했던 코치는 이렇게 예상했다. 카미무라 감독의 프로 정신은 존경하지만 그의 일본인 코치진들은 정말 형편없다. 심지어 아주 형편없다. 만약 중국 측 코치진이 불복한다면 나는 매우 이해할 수 있다. 왜냐면 나도 그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해외 훈련 중 중국 코치가 만든 작은 훈련장에 일본인 코치가 난입해 양측의 언쟁이 급격히 격화되면서 일본인 코치는 뺨을 맞았다. 케니치 우에무라가 문제를 진정시켰지만 대표팀 내부의 갈등은 이미 명백했다. 카미무라 감독의 팀이 중국 코칭 스태프와 충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카미무라 케니치 감독은 광저우와 우원 클럽에서 코치로 재직하는 동안 중국인 코치와 클럽 지도자들과 언어적, 신체적 충돌도 포함한 갈등을 겪었었다. 카미무라 케니치와 친분이 있는 A 코치는 그의 프로로서의 능력을 높이 평가했다. 마이크와 카메라 없이 비공개로 진행된 인터뷰에서 그는 중국에 축구 유산을 남기고 싶다며 우리를 돕겠다고 말했다. 그의 프로 정신은 의심할 여지 없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카미무라 케니치 감독과 함께 하는 것은 정말 편하고 즐겁지 않았다. 성격이 워낙 까다로워서 어울리기 힘들었다. 그에게 존중심을 보이면 그는 당신을 하찮고 공허한 사람으로 여기고 당신을 매우 경멸하는 태도를 보일 것이다.
라면서 카미무라 감독의 코칭 능력을 강력히 지지하는 A 코치는 강조했다. 카미무라 감독과 함께 일했던 또 다른 코치인 코치 B는 카미무라를 매우 무시했다. 그는 중국을 일본처럼, 중국 축구를 일본 축구처럼 대한다. 중국을 위해 자신을 바꿀 생각은 전혀 없다. 게다가 그는 매우 냉정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중국 감독들이 그와 함께 일하기는 어렵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카미무라 감독과 그의 팀의 코칭 능력 전체를 의심하고 부정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러한 양극화된 평가는 중국과 일본 축구 선수들 사이에 문화적 사고방식, 일하는 방식, 심지어 축구에 대한 이해의 차이가 그들의 작업에 반영된 구체적인 표현이기도 하다. 라면서 중국 대표팀이 이번 U17 아시안컵에서 조별라운드 광탈을 했던 결과에 대해 중국에서도 매우 실망하는 반응이 있었으며 일본 출신의 코칭 스태프에게 탓을 돌리는 중국 내부의 폭로가 있었습니다. 사실 중국 대표팀은 지난해부터 A 대표팀은 AFC 아시안컵에서 조별라운드 무득점 광탈, AFC U20 아시안컵에서도 역시나 조별라운드 광탈로 인해 올림픽 본선 무대 진출 실패, 올해 2월에 있었던 AFC U20 아시안컵에서도 8강에서 탈락해 FIFA U20 월드컵 출전권을 따내는 데 실패했고, 이번 U17 아시안컵에서도 조별라운드 광탈로 인해 FIFA U17 월드컵 본선행 티켓을 따내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성인 대표부터 U17 대표팀까지 모든 연령대에서 메이저 대회 진출 실패를 맛봤기 때문에 사실 이쯤 되면 코칭 스태프의 문제보다는 선수 퀄리티의 문제가 더 크지 않을까 싶은데, 일본인 감독 및 코치 탓을 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추한 반응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많은 중국 축구 팬들은 중국 내부에서의 변명들에 대해 엄청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중국 선수들보다 더 나쁜 것은 중국 코치들이다. 중국 축구는 성공한 경험이 전혀 없고 오만하고 겸손이 없다. 하루 종일 대단한 사람인 척 행동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법을 모른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당신들의 나쁜 습관들을 받아들이기를 원한다면 외국인 코치를 두는 이유가 무엇인가? 앞으로 외국인 코치를 고용할 때는 중국 코칭팀을 쓰지 마라. 이것은 시한폭탄이다. BP 감독도 그 당시 중국 코칭 스태프에 의해 잘렸던 것 같다. 갈등의 원인은 아마도 중국 코칭팀이 선수를 선발할 때 뇌물을 받는 것이 전혀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외국인 코치님들께 국내의 쓰레기는 항상 주변에 정리해달라고 부탁드려라. 아무도 불편해하지 않을 것이다. 결과는 이상적이지 않았고 그들은 다시 이런 것들을 토로하게 된다. 정말 역겹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습에 관심이 없다. 그들은 자국 선수들의 수준을 모른다. 태국과의 경기에서는 승리했지만 정말 분노스러웠다. 중국 선수들은 기본 기술이 부족하고 팀의식이 부족하며 경쟁 정신이 부족하다. 솔직히 말해서 중국 축구 감독들은 외국 감독들에 대해 논평할 자격이 없다. 등등 많은 중국 축구 팬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들을 보였는데요. 중국 대표팀은 이번 세대가 그나마 가장 황금기라고 불리는 세대였기 때문에 너무나도 뼈아픈 결과인데, 중국이 시진핑과 함께 한창 축구 투자에 열을 올리기 시작했을 시기인 2010년대 초반, 당시 4살 5살 하던 유소년 아이들이 중국 축구의 발전하는 시스템과 함께 같이 성장해온 거의 첫 세대라고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번 대표팀에 대한 기대치는 중국 내에서도 상당히 기대를 모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말 중국 축구의 사례를 보면 돈만 쏟아붓는 것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결과가 아닐까 싶은데, 중국의 이러한 상황은 월드컵 출전국 숫자가 확대되는 그러한 어드밴티지가 생겨도 월드컵 진출을 장담할 수 없게 만드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